안녕하세요, 꾸기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이나 미래의 연구자를 희망하시는 학부생님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석박사 졸업에 필요한 저널 논문이나 학위 논문 연구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입학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연구실에서 뭘 연구하는지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기초 지식을 쌓고 지도 교수님이 따오신 과제를 수행하며 본인의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졸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학위 연구 주제를 정하다 보니 이게 자칫하면 졸업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 교수가 연구 과제를 따오는 능력이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연구할 게 없고, 그 말은 해결할 문제가 없으니 졸업할 연구 주제 찾기도 힘들겠죠. 또는 사기업 과제를 맡게 되었는데 사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안 유지 문제로 논문을 구체적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사기업 과제는 100% 연구가 아닌 제품 개발을 주 업무로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대학원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졸업을 위한 본인의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신박하고 어느 정도 인텔리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저널 논문 주제를 하나씩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상타치는 연구 주제이고요. 요즘 핫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카이스트 박사학위 발표에서도 이 주제를 학위 논문에 넣었으며 제가 졸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 고급 비밀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었죠. 그때부터인지 정말 많은 학부생분들이 컴퓨터공학, 전선학과 등으로 상당히 많이 진학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계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주제를 연구한다는 말을 하면 오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요즘 핫한 전공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연구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치열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알파고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강화학습 관련 연구는 저널이나 학회에 논문을 하나 내게 되면 그 임팩트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런 큰 임팩트를 가지는 연구 논문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하겠죠. 경쟁이 치열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이런 분야들은 꾸준히 산업계에서 수요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의 팁은 이런 전통적인 분야들의 요즘 유행하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 해석 및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저도 매우 전통적인 전기전자공학의 한 분야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8학기 차에 저의 두 번째 은인이신 공동 지도 교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평생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러한 제가 기계학습과 관련된 주제로 졸업 연구를 진행할지는 그 당시 상상도 못하였지만, 그때 만난 제 공동지도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기계학습에 관한 이론부터 설명해 주셨고 함께 이야기하며 기본적인 융합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기에 코딩이라는 말만 들어도 토가 쏠리는 저도 과감하게 시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계공학부 학부를 나와서 전기전자공학부로 석박사 학위를 메인으로 다뤘지만 거기다 기계학습 코딩을 이용한 최적화를 박사학위 발표 주제로 삼았으니 컴퓨터공학까지 조금이나마 다뤄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쉽게 말해서 하나도 제대로 잘하는 것 없이 두루뭉실하게 학위를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가장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학 엔지니어들은 과학자나 수학자들처럼 새로운 이론이나 법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죠?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이론이나 법칙이 있다면 쓸만한 것들만 추려 가져와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이와 똑같이 인공지능 기계학습과 관련된 이론과 구현 소프트웨어 코드들은 이미 컴퓨터공학의 저명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다 개발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전공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의 효율을 더 높이는 연구도 있겠지만 그런 연구는 이미 너무 많은 학생이 컴퓨터공학으로 진학했고 굳이 이제 포화 상태에 가까운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그들의 일반적인 이론을 사용해서 수많은 전통적인 공학 분야로의 응용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통해 가공하여 어떤 의미 있는 결과 또는 최적화를 구현한다면 상당히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현재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컴퓨터공학도들에 의해 이미 많이 연구되었고 아주 기본적인 코드는 구글링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 알고리즘 코드는 그대로 긁어서 가져오고 전통적인 수많은 전공 분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의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계학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따라서 그 말은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연구 주제가 거의 무한정으로 넘쳐 흐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 보이기 마련이죠. 여전히 수많은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는 자기 자신들만의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고 아예 컴퓨터 공학을 자신들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더러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런 응용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충분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연구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기계학습이 아예 뭔지도 잘 모른다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기계학습의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학습 알고리즘이란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는 날아다니는 새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bird라는 문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그림도 픽셀별로 RGB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bird 영문자도 숫자 데이터들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둘은 엄청난 숫자 데이터 행렬 대 엄청난 숫자 데이터 행렬이 매칭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간의 연관관계, 즉 이 둘 간의 입출력 관계를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도구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새 그림과 bird라는 입출력 세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같은 새를 찍은 사진도 bird라고 학습시키고요. 또 다른 종류의 새들도 bird라고 학습시키고 강아지 그림은 dog, 소 그림은 cow 이런 식으로 동물 그림들을 수만 개, 수십만 개 입출력 세트를 학습 알고리즘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그럼 학습하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더더욱 정교하게 입출력 관계를 모사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에는 이상하게 생긴 우리가 처음 보는 무슨 뉴질랜드에 사는 토종 새 그림을 입력으로 넣어주어도 학습 알고리즘은 그것을 bird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전의 학습 알고리즘에게는 뉴질랜드 토종 새를 bird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랍게도 2015년 이후에 이 학습 알고리즘은 사람의 사물 인식률을 뛰어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사람보다 그림 맞추기 게임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죠. 일반인은 전혀 모르고 동물 전문가나 되어야 맞출 수 있는 동물 그림도 학습 알고리즘은 높은 확률로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위와 같은 사례를 그대로 응용해서 이제 우리는 입출력 데이터만 학습 알고리즘에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전공 분야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데이터가 있어야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더 적게 넣어도 더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만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만 잘한다면 저처럼 충분히 좋은 양질의 연구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계학습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연구는 컴퓨터 공학이 아닌 전공 분야들에는 여전히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야에 컴퓨터 공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전공 분야에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응용 연구는 거의 노다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저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시작하기조차 매우 두려웠습니다만 점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더욱 매력적인 분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위 친구들과 같은 전공 분야를 전공했더라도 여러분은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 툴을 다뤄봤고 그걸로 연구 논문도 써봤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될지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도전하기에 메리트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 두고 간단히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종류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제가 위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도학습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에게 입력이 이거면 출력은 이거야 라고 입출력을 가르친다, 즉 지도한다는 의미로 지도학습이라고 불립니다. 한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바둑두는 알파고나 벽돌 깨기를 정말 잘하는 학습 알고리즘은 대부분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저 또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졸업 연구 주제를 잡았고 실제로 학위 논문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외의 기계학습의 여러 학습 방법은 구글링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딩이라는 말만 들어도 토가 쏠리고 파이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준 강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강의자는 홍콩과기대의 김성훈 교수님이라는 저보다 경상도 사투리를 더 구수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강의 수준은 정말 높고 이해가 쏙쏙 되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컴퓨터공학 비전공자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계학습과 관련한 강의를 업로드해 두셨는데요. 모두 무료입니다. 학부 1학년 이후부터 코딩 포기자였던 저도 이 강의를 3번 반복해서 듣고 파이썬 기계학습 코딩을 제 전공 분야에 응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들은 모두 다 짧은 편이어서 한번 전체 반복해서 듣는 것도 금방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마음만 먹으면 2, 3일만 투자하셔도 다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이 길고 복잡하진 않습니다. 해당 웹페이지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멍청한 저도 강의 3번 반복하고 제 전공 분야에 적용해서 데이터 최적화시켜 결과 내고 그 결과를 이용해 실험까지 해서 논문과 특허까지 쓴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니 똑똑하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제 전공 분야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저널을 2개 제출한 상태이고 특허도 한 건은 등록되었고 다른 한 건은 출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까지 해보고 느낀 것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란 것은 수학 법칙과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굳이 책을 사셔서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코딩은 자신이 구현하겠다고 목표 하나 잡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 한 번만 딱 해보면 그게 가장 빨리 코딩을 배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약.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연구해본 경험이 있다고 주는 게 박사라면 제가 받은 학위는 박사학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적용하여 양질의 저널을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공 분야를 융합한다는 게 말만 멋있고 쉬울 뿐이고 또 남이 해서 쉬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의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주제는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요즘 인공지능 좀 만져봤다고 하면 취업할 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원 관련해서 방출할 제 경험이 많이 남아있으니 주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